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두 가지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는 엔비디아 젠슨 왕 사장이 지분 매각을 끝냈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는 거. 또 하나의 호재는 중국이 부양책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좀 연관이 깊은 유럽 증시가 조금 어제 탄력적으로 올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좀 신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일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둔화가 돼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그 중국의 부양책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서 출발을 했는데 상승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좀 미끄러져 내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공통적으로 어떤 그런 흐름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삼각 수렴형이었다, 그죠? 나스닥 대표적으로 일단 분석 기준을 나스닥으로 잡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고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그 위쪽으로 확 삼각 수렴형 위쪽으로 쏘아 올렸죠. 미국 만기일날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쯤에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돌파한 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위쪽으로 돌파한 착했고 여기서 이제 좀 비리비리하고 주도주 종목들이 좀 약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꺾일 위험이 있다. 조금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될 위험이 있으니 경계하자라고 하면서 집중하자라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제 근데 중국에서 부양책 쓰고 엔비디아에서 좋은 소식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제 올라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각 수렴형을 위쪽으로 돌파한 착했던 거 이게 굳히기가 들어간 겁니다. 굳히기가 들어갔고. 이렇게 고점을 여기서 확 높였기 때문에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상승이 둔화됐던 거에 대한 이런 위험은 일단 이건 극복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고점이 확 높아졌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빨라도 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이상은 시장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그 2, 3거래일 동안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빠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벼운 조정에 불과하다. 한번 확 올라가면서 어떤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안정된 효과가 있는 거죠. 어제 한번 확 오르면서 고점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제 추세적인 다시 이걸 하락 파동을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2, 3거래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좀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는데 오늘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이런 흐름과 공통적이라고요. 어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좀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부양책 때문에 한국 증시 이미 한 번에 확 올랐었고 그랬던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거래일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최소 몇 거래일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앞으로 몇 거래일 동안 오늘 좀 부진했던 거 잘 회복만 해주면은 또다시 추세적으로 꺾일 위기 이런 건 잘 극복하면서 잘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어제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잘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진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이제 조금 좀 여유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눌림심에서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봐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당장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오늘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하방 베팅 이런 걸 생각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왜냐? 어제 한번 고점을 확 높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너무 설명이 복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지난번부터 말씀드리지만 단기 바닥은 나왔다 그죠? 단기 바닥. 미국 CPI 발표되면서 단기 바닥은 나왔는데 아직 고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죠. 고점은 안 나왔습니다. 계속 일단 올라간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고점이 뭐든 나와야 조금 아래쪽으로 가야 그래야 아래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직 고점도 확인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바닥만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삼각 수렴형을 이제 돌파한 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 바닥 정도의 의미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을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한 단기 바닥으로 치부하기는 조금 의미가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날 폭락했을 때 만들어 놓은 그 저점은
제법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단한 바닥으로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8월 5일 저점, 또 그리고 최근에 CPI로 만들어낸 저점,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건전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직 고점이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계속해서 봐주면 된다. 조금 빠질 수 있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하락 출발이네요. 네. 어제 상승했던 것은 일단 대부분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어제 일단 한번 긍정적으로 일단 한번 뭘 확 올려놨기 때문에 얘도 공통적으로 한 2, 3거래 이 정도는 뭐 괜찮을 수 있다. 앞으로 뭐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혹은 뭐 앞으로 뭐 갑자기 뭐 어떤 악재가 튀어나와서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2, 3거래일 정도 어쨌든 당분간은 좀 시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아직까지 괜찮다.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 일본 증시 하락 마감했죠. 일본 증시 이 정도 하락하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일본은 어제도 올랐다가 빠지면서 음봉이 나왔고 오늘도 하락이니까 조금 약간 불안해지는 거죠. 약간 경계하셔야 될 그런 게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얘도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죠?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된 거고, 중국 증시는 오늘도 신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겉으로 지수만 보면은 이 상승률만 보면 오늘도 괜찮구나 싶긴 한데, 중국 증시가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가 훅 달리긴 했더라고요. 좀 많이 빠지면서. 어쨌든 그러나 고점이 나온 건 아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단기 급등 피로감 때문에 조금 뭐 빠진 거지 잘 올라가고 있다. 중국 증시도요. 한국 증시가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빠졌는데, 장막판에 특히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도 부진하고 이래저래 해서 젠슨왕이 그 엔비디아가 올라서 마이크론이 요즘에 좀 괜찮으니까 코스피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도체가 괜찮으니까 하여튼 예상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다. 하지만 얘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에 공통적으로 이런 흐름에 해당이 됩니다. 몇 거래일 정도 아직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세계 증시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약간 뭐 중국의 부양책에 있는 내용이, 중국 부양책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간 부양책의 부양책의 힘이 꼴랑 하루 가고 있다는 건 좀 약간 독특한 점이긴 하네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 오늘 좀 아시아 증시 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괜찮다. 고점이 나왔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장중에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 전일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조금 좀 이제 그 아시아 증시가 반영을 했고, 이 약간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약간 그런 속담과 비스무리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한다,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 달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2시 반에 이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 한국 증시가 자빠지기 시작한 게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이긴 하거든요. 2시 반이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 지수 2시 반이 요 때거든요. 이때부터 딱 정확하게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2시 반이 이 시간인데, 여기서부터 딱 양대 지수가 다 급락을 한 거죠. 2시 반부터요. 마침 저 기사가 나온 게 2시 반인데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좀 영향이 좀 있긴 있었겠죠. 이 세금 문제가 좀 하여튼 한국 증시를 흔드는 좀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좀 세계 증시보다 조금 많이 빠진 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의 영향도 좀 있었다. 또 그리고 한국 증시는 뭐 이따가 뭐 설명을 더 하긴 할 거지만은, 삼성전자가 사실 워낙 추세적으로 약해가지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가 워낙 추세적으로 약해서 사실 바닥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1.5% 빠지면서 지지력을 안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내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죠, 그죠? 내일 아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인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어떤 이런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약했던 종목이, 이건 5분봉인데요. 삼성전자 이렇게 약했던 종목이
한 번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겠죠. 전환을 하는 과정이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오늘 삼성전자가 뭘 했냐면 5일선 위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 여기 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는 회색선, 이게 이제 5분봉에서 이게 그 일봉에서 5일선과 같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처음으로 돌파한 착을 시도를 했으니 그만큼 많은 매도세가 나오는 게 맞고, 이런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코스피는요. 근데 저의 생각보다 좀 훨씬 좀 부진했고, 거기다가 뭐 금투세 이슈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와버리니까 한국 증시는 조금 좀 많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다, 생각보다 많이 약했다 싶긴 합니다. 뭐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다라고 본다고요.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 몇 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하방 베팅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이 몇 거래일 동안에 이 잘 풀려야,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잘 풀려야 이제 하방 베팅을 2, 3거래일 뒤에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렇게 좀 빠진다고 해도 시장이 괜찮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요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차트 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상시처럼요. 유럽 증시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이게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전고점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분명히 그 전날 이렇게 올랐었던 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금 빠진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봐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자리는 전고점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뭐 오늘 지금 좀 약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한 2, 3거래 뭐 이 정도 내에 특별히 사고치지 않고 잘 풀어만 나가면 괜찮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눌림지 매수, 이렇게 해서 좋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전고점을 돌파한 착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 중국 부양책하고 사실 어제 중국 부양책으로 별로 그렇게 혜택을 못 봤죠. 일본 증시인데 이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이 좀 다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아직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긴 좀 그렇다. 얘도 이제 지금 버벅버벅거리는 게 이쪽이 이제 매물대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직전 고점으로서 이 정도가 지금 매물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미국 증시처럼 좀 경계 정도는 좀 해야 되겠죠. 지난 뭐 어제 뭐 이틀 전 이렇게 미국 증시의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경계는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이런 모습은 여기 있는 이런 저항을 넘어가는데 이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흐름이 상승이 둔화가 된 거지 아직은 괜찮다 이겁니다. 아직은 우상향하고 있다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 좀 볼게요. 상해 종합지수.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오늘 뭐 1점 몇 프로 올랐는데 이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윗꼬리가 이렇게 막 길게 달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하방 베팅의 근거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지, 이게 이제 오늘 하락 전환으로서 의미 있게 하락을 하려면은 오늘 최소한 한 4, 5% 이상 폭락을 했었어야, 그래야 이게 하락 전환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제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를 죽여버려야 이게 어떤 의미 있는 하락이 될 거라고요. 이거는 너무나 강한 겁니다. 단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음봉으로 꺾였을 뿐인 거지 건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비해서 약간 좀 모양이 좀 실망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던 홍콩 증시도 그 전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전고점. 그렇다 보니까 좀 가벼운 조정이 나온 거지, 이것 때문에 이제 추세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강하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전한 눌림 중이다. 저런 걸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끝났고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요. 아직까지는요. 고점이 안 나왔다. 전고점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안화 강세 잘 이어지고 있고요, 그죠? 위안화 강세 추세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엔화의 반등, 엔화의 약세 천천히 느리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는 조금 이제 요즘에 약세로 달러 인덱스 자체는 지금 약세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뭐 자꾸 안 좋고 이래가지고 달러 약세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자체의 약세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반드시 원달러 환율이 어떻다, 위안화 환율이 어떻다, 엔화 환율이 어떻다, 얘네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다 커플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 따로 가고 있어요. 외환 시장은 제각각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근데 추세적으로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의 이렇게 꺾임이 반드시 뭐 엔화 강세, 뭐 원화 강세 이런 쪽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약하다, 달러 인덱스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유로화가 강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엔화 환율 한번 볼까요? 엔화 환율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일단 우상향하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네요. 하여튼 그 엔화는 지난번에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냈고 추세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눌림심 매수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지지력이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엔화 매수하는 거 뭐 가능해 보입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눌림시 매수 전략 계속해서 가면은 되긴 된다. 다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는 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좀 내용 볼게요. 한국 증시는 하여튼 오늘 이게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워낙 추세적으로 약했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에서 좀 잡음이 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더 이상 빠지기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 하단까지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언더슈팅이 한 번쯤 더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62,000원 어딘가에서 일단은 버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좋은 내용은 아니긴 아닌데요. 이제 조금 분봉으로 좀 자세히 좀 보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62,200원, 300원 이 정도 자리의 지지력이 아직까지 일단 유효는 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돼서 마이크론 올라가면은 아마 시작부터 5일선 안착하면서 굉장히 좋게 아마 한 번에 이렇게 V자형 이런 모습으로 좀 급격하게 삼성전자는 추세 전환 이런 거를 시도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워낙 강했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5일선 위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강력한 매도세를 맞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오늘 확 무너지고 저점을 확 깨고 무너지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만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이 삐끗 잘못해갖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6만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는 있다고요. 가능성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쯤에서는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3% 4% 정도 언더슈팅 나오면 3-4% 정도는 더 빠지는 거고, 아니면 일단 이 정도에서 일단 바닥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5일선에 처음으로 한번 올라타기는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긴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이닉스는 뭐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요. 네, 이게 지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뭐냐면은 하이닉스는 저 머리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무거운 추세선이 있죠. 추세선에 걸리기도 했고 21선에 걸리기도 했고 여기 있는 뭐 241선 이런 거에 걸리기도 했고 무거운 저항들이 밀려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건데, 근데 1% 상승 마감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하이닉스는 괜찮다, 하이닉스 잘 올라가고 있다, 일단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30분 봉인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 흐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도체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건드리는 게 맞겠죠, 그죠?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맛이 좀 가면서 코스피가 좀 많이 억울했다, 뭐 그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근데 분위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긴 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좀 서운했죠.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다들 뭐 3%대, 뭐 이렇게 뭐 2, 3%, 알테오젠은 6%대 빠지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하여튼 그렇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가 좀 올라올 수 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움직였고 나스닥이 움직였으니까
그래도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코스피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죠. 어쨌든 근데 코스피가 좀 박살이 나긴 했으나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이 좀 안 좋을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코스닥이 좀 이제 조정이 조금 좀 세게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2점 몇 프로 빠지긴 했죠. 코스닥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좀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은 좀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코스닥이 지금 추세적인 하락을 지금 요렇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 중이라서 그리고 무거운 이평선들도 이미 다 꺾여버린 상황이라 여기가 워낙 무거운 어떤 저항권이라 가지고 이런 저항권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좀 특별히 좀 더 유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코스피는 못 올랐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히 삼성전자 부진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너무 부진했었잖아요. 코스닥은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는 부진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조금은 뭐 그나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약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뭐 코스닥 뭐 좀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코스피도 어쨌든 좀 만만치 않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 증시는 저의 생각보다 좀 많이 약했어 가지고 어쨌든 근데 좀 많이 약했다라고 해도 2, 3거래일 이상은 좀 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좀 있긴 있다고요. 지금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긴 한데 이게 변동성이 위아래로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낙폭에 뭐 곱하기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상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코스피가 오늘 1.6% 빠졌죠. 그러니까 평상시로 치면 한 0.5% 정도 빠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어때요? 2.2% 빠졌죠. 3분의 1 하면은 한 뭐 0.7% 이 정도 빠졌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워낙 평상시에 많이 오르고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2, 3거래일 정도는 괜찮다. 일단 이렇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일단 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약간의 경계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지수인데 5분봉입니다. 5분봉. 이 5분봉으로 지금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약간 진한 갈색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색깔이 좀 애매한데 이 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이 5일선이란 말이죠. 5일선을 지금까지 잘 지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근데 오늘은 5일선을 깨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워낙 이제 짱짱하게 아직까지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요. 2, 3거래일 정도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고요. 그 2, 3거래일 동안 위기를 이런 약한 모습을 잘 극복해주면 괜찮다고요.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한국 증시는 확실히 좀 이제 기초 체력 약한 것이 이런 데서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경계하자. 어쨌든 뭐 한국 주식 뭐 좋다라고 생각해서 눌림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런 약한 꼬라지를 봐서 조금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살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 계속해서 어쨌든 올라가려고 시도는 몇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거래일 동안요. 시도는 더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쌍고점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하방 베팅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 2, 3거래 정도 이상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힘이 좀 약해서 그렇지 분명히 올라는 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좋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이것도 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입니다. 지금까지 5일선을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얼마만이에요? 9월 12일 날 5일선 안착하고 오늘에서야 5일선 이제 아직 터치도 안 했네요. 살짝 터치 안 했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터치로 보는 게 맞겠죠. 오래간만에 첫 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던 친구들은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추세적으로 꺾이는 걸 생각을 하려면은 확인 과정이 2, 3거래일 이상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2, 3거래일 그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빨라도 2, 3거래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굉장히 좀 무거운 저항이긴 해요. 이게 코스닥 인버스 ETF 기준으로 보면요. 인버스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인버스가 한번 살아난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코스닥이 하락한 거기도 한데
아무튼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요. 아직까지는 인버스가 이 양봉 하나로 살아났다라고 볼 수 없다고요. 아직까지는 죽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인버스의 건강 상태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양호합니다. 코스닥 인버스인데요. 건강 상태가 좀 양호해가지고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정배열 전환 이런 건 아닌데 정배열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인버스의 건강 상태가 제법 좋아 보인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아니다. 오늘 코스닥이 이런 음봉을 만들어낸 거 하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나 저 음봉을 이제 확인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몇 거래일 동안 확인하고 괜찮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인버스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오늘 저거 인버스 저 양봉 하나 나온 걸 보고 하방 진입을 생각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겁니다. 하여튼 변동성 지수인데 이런 거 보시면은 21선, 61선 위에서 잘 내려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지수의 흐름은 몇 거래일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고요. 일단 요까지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고 다 말씀드렸고요. 미국 증시도 글쎄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선물 지수 30분봉 저와 맨날 보던 그 30분봉인데 이 사실 지금 흐름이 일단 계속해서 올라서 좋긴 좋은데요. 많이 위기를 극복하긴 했는데 사실 근데 어제 보시면 이제 121선 같은 걸 지지하고 튀어 올랐는데 이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좀 매우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고점이 좀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긴 했어요. 어쨌든 어젯밤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한번 안착을 해주면서 그래도 조금 시장이 좀 안정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 이제 241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라고요. 여기서 잘못해서 삐끗해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5일선 정도까지는 여기 이런 데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이런 가능성 정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추세적으로 강력한 친구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까지 터치를 한다고 하면은 또 급반등 올라오면서 여전히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장이 건전하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내일 아침에 그 실적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움직일 건데 일단 아직까지 좋게 봅니다. 아직까지 일단 좋게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아마 삼성전자 일단 상승 시도하지 않겠냐 일단 이런 생각으로 좀 좋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